예, 경남 창원 박완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성피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고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표절이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것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30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희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송의 대선 활용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노무현 캠프에 전달이 됐고, 또 노무현 캠프를 위해서 역할을 하면서 이 회사가 정치 반화하고 있고 이 회사를 정권 재창출하는데 정권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이 특혜로 30명 모집에 30명이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 캠프로 또 정권 유지로 이 기업을 활용했다고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배우자 가족이니까 그 특혜 입사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특정 대통령 후보의 캠프로서 활용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정말 올바른 것인지 또 제대로 그 정당한 입사 절차를 거친 것인지. 일단 그 입사할 때 30명이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확인을 한 건데요. 그거는 그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을 만들 때 참여한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추천한 각기 10명씩인지 뭐 몇 명씩인지 정해놓은 숫자별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로 회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특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회사에 저희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간을 다니고 명예퇴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아주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표절이라는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보면은 표절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자 스스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각종 선거 공고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후보자 경력에 석사학위를 스스로 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국회의원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태도 아닙니까? 무조건 표절한 것이 없다. 학술 논문이 아니고 수십 명이 지원해가지고 바로 30명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특혜입니다. 특혜. 전문성이나 업체의 성격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30명이 한꺼번에 특혜로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입사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입사하게 되는 30명의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한국 디지털 위성 방송에 입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저는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사를 해가지고 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광희 국정감사의 속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분들이 입사학위 논문이 학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임명됐다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많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일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와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제가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아니, 그런 생각하지 얘기는 않고 벌써 하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럼 도대체 후보자께서는 표절이 뭡니까? 어떤 게 표절입니까? 이 조금 전에 제가 표절의 기준을 경제인문사회연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의 논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인정을 하셔야죠. 표절 맞죠? 논문이 많이 표절이 부족하다고. 맞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각종 경력에 석사학위를 기재 안 하신 거 스스로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후보자님의 그 말씀 태도가 정말 무조건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되지만 나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2001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4년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 후보자 배우자께서 스카이라이프에 취업하는 2001년도 2월 28일 날 그때 대상 인원이 30명이 입사를 하게 되는데 지원자 30명에 합격자 30명입니다. 바로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서 합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IMF 사태 직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정말 경쟁률이 셌습니다. LG텔레콤 같은 경우 그 당시 155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경남 창원 박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몇 분 국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런 기준에 무조건 아니다고만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 대선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낙하산이고 성피하다. 바로 후보자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후보자야말로 전문성도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일 의혹이 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앞에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자는